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자, HLB가 에스모 D-Day 이제 11일 남았죠. 시장 악재 이제 주말장에서 자, 미증시가 제롬 파월의 잭슨 홀 미팅 연설을 통해서 이제 급락이 나왔죠. 이런 시장 악재를 극복할 수 있는지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에서 뭐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결국 이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잭슨 홀 미팅에서 이제 얘기입니다. 그 외신의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면 파월 연준 의장이 bring down inflation will cause pain to household and business. 그러니까 이제 뭐 가게라든지 기업들이 이 잭슨 홀 미팅에서 좀 이제 고통이 올 수 있을 만큼 이 인플레이션 관련되는 부분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당분간 이 제약적인 어떤 정책 스탠스를 유지하겠다는 강한 좀 호키시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연설 관련되는 부분들은 한 10여 분이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전세계 또 정시에서 이 성장주와 어떤 직접적인 타결이 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페드가 9월 달에 또 이제 FOMC가 있는데요. Keep at task of lowering inflation until the job is done. Chairman says 이렇게 이제 타이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들 보게 되면 일정 부분 어떤 고통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직설적인 어떤 사전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주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영향들이 나스닥에도 있었고 이런 부분 이제 국내 증시에도 월요일 증시에 내일 영향이 있을 걸로 일단은 예상이 되죠. 이런 어떤 부담 부분들을 HLB는 또 이제 에스모 학회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거의 이제 뭐 2주 안쪽 다다음 주 이제 목요일부터 내용들이 나오는데 주말에도 이제 관련된 기사들은 계속 나왔어요. 그만큼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중요하고 그 모멘텀이 HLB는 정말 뭐 12년 동안 했던 거 어떤 결과를 지금 내느냐 마느냐 어떤 데이터의 어떤 부분들이 지금 있는 차원이죠. 그래서 주말에 나왔던 기사들을 보면 에스모는 잘 알다시피 이제 암학회 관련되는 부분에서 상반기에 개최되는 아스코라든지 AACR과 더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3대 암학회지요. 그래서 이번 학회도 2만여 정도의 종양학 전문가뿐만 아니라 바이오 기업이라든지 다국적 제약사들이 이 관련자들이 이제 비대면과 온라인에 같이 이제 이번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지금 HLB다. 그래서 플라퍼드 페이퍼 세션이 펼쳐지는데 이 오전에 펼쳐질 때도 초기에 좀 실패, 통계적 위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이 키트루다와 이 에자이의 렘미바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이야기들이 10분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통계적 위성을 확보해서 풀데이터가 발표되는 HLB가 캄넬리주맘의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에 이 풀데이터가 나오지요. 그래서 5월달에 이제 항서제약이 상해 증시에 공시했던 OS 값과 PFS 값이 대조군인 이 넥사바 대비해서 통계적 위성을 확보했다. 이런 어떤 톱단 결과를 지금 알린 바인데 구체적인 데이터는 지금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경쟁사들인 이 머크와 에자이가 OS 값, PFS 값에 이제 통계적 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발표되는 노바티스와 바이진사의 어떤 부분들도 비혈등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통계적 위성을 확보했는데 이 HLB와 캄넬리주맘에 대비해서는 비혈등성이니까 데이터의 위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분위기에서 기추는 계속 주목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되는 기사들이 계속 있죠. 전체 데이터 2차 데이터까지 포함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지표는 이 OS 값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 학회가 끝나게 되면 이 9월 달에 HLB 같은 경우에는 9월 20일제 배정 기준으로 할인율 예정 발행가가 이제 뭐 34,000원대인데요. 주가에 따라서 뭐 그거는 이제 확정될 때 좀 달라지죠. 그래서 기존 주주들이 100주 갖고 있으면 9주 정도를 받을 수 있는 형태의 구주주 청약일은
10월 26일, 27일인데 배정 기준일이 이제 9월 20일이에요. 그리고 실권주가 되면 청약일은 10월 말에서 하고 주관사는 이제 KB증권이고요. 나비로 관련되는 부분은 11월 달에 이렇게 진행된다. 그래서 유중의 어떤 성공 여부 하기에서 주가가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하고 이제 이번 주 흐름에서 하고 지난주 흐름에서 가장 뭐 중요했죠. 그래서 제가 뭐 계속 이제 유튜브에서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유중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었을 때는 주가가 4만원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이 밑으로 가면 유중의 어떤 실패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가가 방어하기 위해서 회사가 굉장히 많은 어떤 기사거리를 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그 목요일 이후부터 주가가 45,000원에 올라와서 이번 주에 이 흐름들의 방어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유중에 대한 어떤 것보다는 학회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있을 때는 이제 45,000원 위에서 놀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학회에 대한 어떤 모멘텀으로 주가의 어떤 반응은 지난주 이번주 이렇게 이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가격 흐름으로만 본다면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2주 남은 흐름에서 학회 모멘텀을 어떻게 이제 주가를 이제 반영할 건가 이런 어떤 부분이 상황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금리단의 영향은 성장주의 할인율이란 말이죠. 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 할인율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이제 떨어지는 어떤 이 베타 효과를 이제 가는 거죠. 이 부분들을 극복할 만큼 에스모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나오면서 수급이 이제 반응을 해주느냐가 월요일날 이제 뭐 오전장에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래서 내용들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계속 이제 학회 분위기에 대한 기사들은 굉장히 그런 차원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좀 물어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초록 데이터는 8일날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록 데이터는 이제 레이트 브레이킹 압스트릭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이제 오전에 발표가 되고요. 15개 중에서 성공했다라고 나온 게 지금 3개, 4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초록에서 분위기를 먼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10일이죠. 토요일 날 이 오전에 구두 발표 10분 정도 이게 그 축하체인인가요? 그 중국의 그 교수님이 발표를 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Q&A에서 이 풀데이터가 나왔을 때 분위기가 어떤지는 또 그 현장의 분위기들은 이 Q&A 시간을 통해서 3개가 발표가 되었는데 어디 좀 집중되고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Q&A가 많은지를 통해서 성공 여부라든지 분위기들을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 이제 에스모에서는 가남뿐만 아니라 리보세린 관련해서 10건 이상의 또 임상 결과가 발표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게 주가에서 항암제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여러 인디케이션 확장이 아니라면 단일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이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리보세라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암종에서 이제 성공을 한다게 되면 다른 암종의 어떤 기대감과 병용 파트와 단독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포텐셜이 계속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확장성에서 이제 주가의 어떤 반응이 굉장히 다양하게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어떤 기대감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제 반응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뭐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제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기사에서 보게 되면 이 기사에서 보면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들은 기존의 2019년도에 이제 위암 관련되는 부분들은 시장 규모라든지 어떤 이 치료제의 어떤 시장의 어떤 기대감들이 조금 더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이 좀 더 높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래서 경쟁사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HLB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회사가 또 지금 거는 어떤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아바스틴 2020년도에 아바스틴과 티센트릭 조합을 넘어갈 수 있느냐 OS 값이 이 부분들이 가장 뭐 핵심이겠죠. 그래서 인브레이브 이제 150 관련되는 부분은 OS 값이 19.2개월이었으니까
이 넥사바 14.4개월 대비해서 34%의 어떤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하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예산은 여기에 따라서 올해 안에 FDA 이제 신약 신청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게 상향이 바꿀 수도 있다. 데이터가 좋으면 이제 더 빨리 가는 거죠. FDA가 데이터가 우월하고 이제 치료제가 좀 하면 굉장히 또 빠르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보시면서 주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좀 의미가 있었던 게 8월 초에 한참 또 수급이 좋았을 때 올라가는 수급을 지난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에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주가가 나름 이제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장중에는 이제 48,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오장이 좀 밀렸습니다만 45,000원 위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영향에 따라서 월요일 아침에는 좀 갭다운은 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45,000원대의 어떤 강력한 어떤 지지선을 수급과 더불어서 확인해 줘서 다시 이제 다음 주에는 5만원대의 어떤 등락을 45,000원에서 하는 흐름으로 제끼면서 이제 다음 주를 맞아가는 흐름들을 보여야 이 5월달에 53,200원의 이 가격을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그러니까 더 다음 주 안에는 이렇게 봐야 이제 OS과 관련된 어떤 기대감과 그 결과의 주가까지도 좀 추정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전장에 프로그램 쪽과 외국인 쪽의 어떤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 갭다운 위에 45,000원 위에서 강력한 어떤 지지선을 바로 이제 좀 보여주느냐, 이런 흐름들을 일단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수급이 좋기 때문에 그까지 안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흐름들, 그러니까 이 결국은 19일, 20일에 보였던 이 흐름들을 다시 이제 제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이라면 한 47,000원대 위에서 이제 놀고 있는 흐름들이 빠르게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 이제 다음 주 한 주의 어떤 주가 저지선에서는 가장 어떤 중요한 어떤 부분이다.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 참조하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